근데 제 연구 자체는 비교를 이렇게 해서 컴페어리슨 한다기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타 문화에 갔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시작점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컬처레이션 문화 이제 접근 방법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타 문화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로 가게 되면은 배워야 되죠. 뭐 언어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화 과정이 시작점이고, 뭐 사회학과나 아니면은 뭐 심리학과 아니면은 사회복지학과 이런 분야에서 사실 문화화 과정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화화 과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했을 때는 우리의 주요 포커스는 특히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죠. 그러니까 문화화 과정에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통의 주체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와 내 친구,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제가 제 연구 중에서 좀 관련 있을 법한 연구가 Segmentation of Mexican Heritage Immigrant Acculturation Typology and Language Preference in Health Information Seeking이라는 건데, 이게 처음에 제가 초창기 문화 연구할 때, 문화화 과정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 관심 있었던 게, 이민자들 연구 중에서도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가 경험이 달라요. 1세대는 제가 직접 갔죠. 그래서 대다수는 제가 선택해서 떠나요.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이유가 있지만 결정권자가 저희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자녀 아니면 이제 제가 그 이주한 나라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선택은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1세대, 2세대 경험이 다르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언어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리소스가 조금 더 풍요롭겠죠.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조국은 이 나라인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소통이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연구했을 대상은 1세대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1세대 이민자가 이제 다른 문화에 가게 됐을 때 제가 했던 연구는 구체적으로 멕시칸,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국경지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성인들이 어떻게 미국 문화에 적응을 했느냐 관한 연구였고, 그리고 사실 문화화 과정이 1980년대, 90년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내 문화와 그 다음에 이주한 나라의 문화 사이에서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주요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화 과정을 이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을 쓰면서 또 어떻게 어컬처레이션 문화화 과정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요 논문이 이제 2016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데이터 모으고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좀 이게 통계학적 관점에서 잠재적 Latent Profile Analysis, 뒤에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학적 접근 방법으로 조금 색다른 접근 방법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했고, 그 통계학 접근 방법을 보기 전에 이제 문화화 과정의 세 가지 팩터를 볼 때 이제 언어적인 문화화 과정,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당연히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얼마나 즐겨 쓰느냐, 잘 쓰는 거랑 선호하는 거랑 또 달라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제 친구도 영어를 쓰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좀 못하는 저는 어떨 땐 영어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호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하는지의 그런 관점에서 문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Psychological Accultur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내가 심리적으로 그 문화를, 아니면 나의 조국의 문화, 내 원래 문화와 그 다음에 이주한 나라의 문화를 컬처럴 밸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문화 가치에 관해서 어떻게 중점을 두느냐를 볼 수가 있고,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의 자아 정체성이 내가 원래 온 나라, 조국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새로운 나라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느냐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연구에서 Behavioral Acculturation이라 해서 그럼 행동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친구들과 같이 밥 먹으러 한국 음식 먹으러 갈 것인가. 예시를 들자면 제 메저 자체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소셜 게더링 크게 봤어요. 밥 먹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뭐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아니면 셀러브레이션, 뭐 졸업이나 인생의 가장 큰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한국식, 그러니까 이 연구는 멕시칸 문화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문화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 나의 조국에서 온 사람과 사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도 보고,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통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역할도 봤어요. 그래서 뭐 트레디셔널한 미디어 같은 경우에 TV나 라디오나 많이 그런 매체들을 스페니시 버전으로, 그러니까 멕시코 버전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버전을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잠재적 변이 분석이라고 해서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라고 분석을 했고, 그때 이제 13개의 아이템을 물어봐서 이제 이 전체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3가지의 그런 문화와 가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결과 도출을 해봤을 때 이제 아시다시피 문화와 가정을 이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사람은 완전히 문화와 가정이 됐다, 아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컨티뉴엄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은 단계의 문화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높은 문화 가정이고, 그 완벽한 문화 가정 100점은 없어요.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와 가정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변이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4가지의 문화와 가정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제 연구 이 방법론을 통해서 발견한 거는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였다. 그리고 그 3가지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13개의 문항을 통해서 도출이 됐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그 문화 가정이 낮은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단계.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아요. 그전 연구랑. 세 번째가 조금 흥미로웠던 게 Selective Bicultural Group이라고 해서 요 그룹 자체가 어떤 문화와 가정을 가진 사람 중에 선호도와 기술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앞에 두 그룹은 기술력과 선호도 언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못해요? 조금 잘해요? 이렇게는 설명이 가능한데, 세 번째 그룹은 영어를 잘하는데 선호하지 않는 그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랭귀지 프레퍼런스가 설명이 되면서, 보통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항상 그 그룹은 문화와 가정이 높다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건데, 제 데이터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쓰지 않겠다, 선호하지 않겠다는 그룹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같은 거 이 사람도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정의로 Selectively Bicultural Group.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 자체가 발견되는 게 당시에는 조금 흥미로운 발견이라서 이제 논문을 발표할 때 이 그룹을 설명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문화 가정이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의 모국어를 선호를 했고, 그 다음에 보통 하일리 어컬처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는 당연히 영어를 선호를 했고, 그 중간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 셀렉티브 바이컬처 그룹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바이링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없어요. 영어도 괜찮고 스페니쉬도 괜찮다 라는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 있어서 결론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그룹을 다 네 가지로 나눴을 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 사람들 차이에서 이 연구의 타이틀이 Health Information Seeking이었어요. 그러면 건강에 관련돼서 제가 정보를 찾고 싶으면 스페니쉬로 찾을지 영어로 찾을지 그냥 선호도 물어보는, 그게 2번째 연구 질문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Selectively Bicultural 그룹이 그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그룹과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이 사람들이 랭귀지 프레퍼런스가 당연히 선호도가 내 원래 기술력 능력보다, 언어 능력보다 훨씬 큰 설명을 하는 차이점이 있었다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첫 번째 연구가, 그러면 문화 가정을 기존에 있던 띠어리를 통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기존의 띠어리는 딱 2가지를 봤어요. 내가 내 문화를 선호하는, 내 문화를 가치를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주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 2개만 봤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언어학적으로, 그 다음에 인터퍼스널 대인 간의 관계와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컬처럴 밸류도 같이 봤다 라는 게 첫 번째 차이였고, 그 다음 시리즈 연구를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문화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금 베이직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주요했기 때문에. 2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헬스 인포메이션 시킹, 건강 관련된 그런 언어의 선호도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 플러스 우리가 보통 건강 관련 연구를 할 때 언어 선호도가 기본인데, 그러면 행동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었던 게 헬스 리터러시. 그러니까 헬스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인이 보통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주요는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건 커뮤니케이트, 소통. 제 증상을 내 친구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간호사 선생님 만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것도 한 가지의 중요한 정이긴 하지만, 그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 또 make informed health decision,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이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한 다음에
내 건강에 관한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 리터러시랑 그럼 이민자들 사이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기존의 연구에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부분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낮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건강 정보나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서비스를 찾아가는데 당연히 리미티드 액세스, 제한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low level of adherence to care and poor health란 말이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그런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많이 듣질 않아요. 듣고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내 건강을 내가 케어하고, 그리고 내가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주요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이민자 대상 헬스 리터러시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최근에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까? 근데 다르다는 이유가 문화와 가정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가 주요 요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 김유정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가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이제 논문 심사에 이제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도 잠재 분석 방법에서 이미그런트, 멕시칸 이미그런트 문화와 가정과 그 다음에 헬스 아웃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헬스 리터러시,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그 다음에 perceived trust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해서 이제 요 전체 세 가지가 주요하게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 연구였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언어적이나 심리적이나 행동적인 문화와 가정의 요소들을 통해서 18개의 문항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이제 그 타이포로지 문화 가정을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문화 가정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보통인 집단과 그 다음에 높은 highly sensitive acculturation과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헬스 리터러시가 현저하게 낮다. 이거 약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문화 가정이 낮기 때문에 언어적인 챌린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나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미디어 쪽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헬스 리터러시가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헬스 인포메이션 시킹 비헤이버도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찾고 정보를 이제 도출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웠던 게 perceived trust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관점에서 내가 찾는 정보들이 얼마나 믿을만 할 것인가. 이제 보통 우리가 헬스 정보를 찾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잘 찾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연구를 하면서도 테크놀로지는 정말 저한테는 큰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이걸 내가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 주체적으로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보를 어디서 찾아서 그걸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제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은 문화 가정이 낮은 사람들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찾았을 때 특히 뭐라 그랬죠? 메디컬,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여기서는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그 의료업계 종사자들 다 포함이에요. 거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잘 믿지 않는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는 진짜 다음 스테이지에서 고민을 해볼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포메이션을 찾았을 때 그걸 믿어야지 행동을 변화가 되는데, 찾은 정보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안 믿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의료종사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안 믿으면 건강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화 가정이 낮은 사람은 안 그래도 언어도 안 되고, 안 그래도 뭐 미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인슈런스가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이랑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주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정보도 확인할 수 없고 잘 못 믿겠고, 이게 더 큰 챌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 연구에서 결과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문화 가정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만들 것인가가 저희 넥스트 스테이지의 이제 큰 연구 주제가 됩니다. 지금 이 연구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만들까는 저희 다음 연구에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오게 된다면 그걸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중에 하나의 축을 짧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했던 게 이민자들,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게 첫 번째 제너레이션, first generation. 근데 대부분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러면은 성인 말고 children of immigrants, 보통 대다수의 제 연구는 2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첫 번째 세대의 이민자고, 그럼 children, 특히 청소년들은 그 경험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경험이 어떨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요 콜렉티브 피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공포, 뭐 두려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미국 문화는 다 인디비주얼 퍼스펙티브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느끼는. 근데 이민자들한테 특히 요 데이터를 제가 모을 때 트럼프 대통령 시기였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매일매일 TV에 나와서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은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매일매일 했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오는 게 우리 그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크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최근에 느낀 경험을 통해서 퍼셉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래서 컬렉티브 피어라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조국에서 온 그 집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Collective Fear in Mexican Heritage Adolescence라는 연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메저먼트 테스팅을 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내 관점에서의 인종차별, 근데 기존 연구는 모든 연구자들 대상으로 이민자들 연구, 뭐 1세대든 아니면 뭐 청소년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느낄 때 인종차별이 높으면은 멘탈헬스에 문제가 있다. 이게 디프레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닉 어택이 될 수도 있고, 앵자이어티가 될 수도 있고, 요건 기본적으로 원래 연구가 돼 있었어요. 검증이 돼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높을수록 피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 인해서 specific fear in person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가 인종차별을 느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높아지는지, 그리고 specific fear in family 하면 내가 인종차별에 대한 관점이 높을수록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 것인가 내가 추측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이제 widespread fear라고 해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동네에서 멕시칸들이 얼마나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였고, 요 메저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게 사회조사 방법론의 접근 방법으로 메저를 만들어내고 테스팅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제 메저먼트 테스팅에 조금 더 중점을 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저가 통계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고, 세 가지 메저가 다 perceived discrimination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인종차별이 높을수록 내 개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내 가족이 느낄 두려움과 그리고 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집단들이 다 두려움을 높게 느낄 것이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연구의 주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관점적으로 인종차별 많이 느낀다면 문화와 가정 연구 앞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사람들이 문화와 가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을까였는데, 그럼 문화와 가정 자체를 다시 한번 약간 현미경을 좀 들여다대고 보는 식으로, 그럼 문화와 가정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멘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와 가정과 관련된 어컬처레이션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기 특히 이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청소년기, 저는 사실 청소년기뿐만 아니고 지금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한 번씩 와요.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제 자신을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살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인가인데, 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티어리 오브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아이덴티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저희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요 티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 우선은 전체 설명을 짧게 드리면, 우선 청소년들이 문화와 가정에서 갖는 스트레스와 아이덴티티 갭에 있을수록 그 청소년들의 멘탈스, 특히 여기서는 그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와, 그리고 substance use behavior, 술, 담배, 마약을 하는 행동적인 요인을 같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어컬처레이션이 높을수록 아이덴티티 갭이 생긴다. 아이덴티티 갭은 제가 1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에 갭이 생기고 그 아이덴티티에 갭이 생기면 멘탈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울감도 더 높게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 아이덴티티 갭 종류에 따라서 또 서브스턴스 유즈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 행동도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어컬처럴 스트레스는 이제 문화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그냥 디그리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강도를 물어봤고 뒤에 우울감이나 술, 담배, 마약 행동은 조금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아이덴티티 갭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면 아이덴티티 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에서 말하는 아이덴티티는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 Who am I? 나는 누구지? 다 대부분 자기가 생각한 자기 자아가 있죠. 그리고 relational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내 관계에서 여기서 relational 아이덴티티 저는 여러분과 학생 아니면 여기 참석한 이제 청중과 저는 이제 발표자 이런 relationship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래서 personal relation identity 갭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자아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보는 자아가 많이 다를수록 아이덴티티 갭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실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세상 최고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아이덴티티 갭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스크레펜시라고 이제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들이 생각하는 나. 그게 여기서 Personal Relation Identity 갭이고 위에 Personal Enacted Identity 갭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이 똑같고 인액티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소통학 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모든 아이덴티티 이론이 다 있을 텐데 이 CTI 같은 경우에 하이라이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과정에서 내가 쓰는 말투 저희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손, 눈동자, 행동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쓰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아이덴티티의 한 가지다. 한 가지의 아이덴티티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미국 가서 이거 아이덴티티 갭을 많이 느낀 게 저는 한국말을 좀 상대적으로 또박또박 잘하는 편이에요. 떨리지 않고. 근데 발표도 저는 발표 공포증 없거든요. 근데 미국만 가면 혀가 꼬여서 발음이 안 돼요. 안 되는 발음은 정말 100번 연습해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personal identity와 enacted identity가 달라요. 발음이 세거나 액센트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 그게 발음일 수도 있고 제 행동 전체적인 넘버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personal과 enacted identity의 차이 날수록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서적인 거, 행동적인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 결론의 도출이었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흥미롭다는 건 결과가 흥미롭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음에 말씀하실 김유정 교수님은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제 연구 주제는 썩 막 신나서 막 여러분 디프레션이 이게 발견이 됐어요. 술, 담배, 마약 많이 이게 신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 말씀드린다는 건 결과가 이게 신기하다 정도?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제 목소리가 신나 들리더라도 제가 신나서 말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여기 주제 안 넣었는데 저는 수이사이드 자살 연구도 하거든요. 그러면 발표할 때 진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발표자로서 제가 우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결과가 문화와 가정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과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제 친구들, 주위의 동료들이 생각한 아이덴티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술, 담배, 마약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연구의 결론은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아이덴티티 갭을 줄여주는 게 사실 얼컬처레이션 스트레스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스트레스 요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요소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인터벤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덴티티 갭이 문제라면 아이덴티티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두 번째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인터벤션에서 아이덴티티 갭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가가 이제 제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인터벤션의 특징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보통 퍼블릭 헬스, 보건학이라고 하죠. 아니면 너싱 그쪽에서도 인터벤션이 있어요. 근데 그쪽 분야의 연구는 다 심리적인 거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행동적인 그런 아웃컴만 보는데 이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터지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술, 담배, 마약을 권했을 때 어떻게 관계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인터벤션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 만들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초등학생 전역으로 전주에 그
뭐라 그래야 지 디세미네이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채택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 컨텐츠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그러면 술, 담배, 마약을 권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를 저희 교수님이 너무 천재적으로 똑똑하게 하시지만 어느 날 뭐 유턴처럼 이렇게 책상을 치면서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몇십 년 동안 청소년들을 다 상대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하니라는 거를 다 일일이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지적 연구를 다 코딩을 해서 결론 도출한 게 KIR이 됐어요. 그래서 리얼이라는 스트래치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Refuse, Explain, Avoid and Leave예요. 이게 학생들이 쓰는 전략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놀랍게도 이런 인터뷰를 받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Refuse 같은 경우에는 안 할래. 그냥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서 잠재적인 거는 내 친구가 내가 거절을 하더라도 나랑 내일 같이 놀아줄 거야. 뭐 통상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peer relationship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적으로 안 할래라고 말하는 게 거절은 어렵지 않은 사람. 이런 방법을 많이 썼고, explain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왜 안 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를 케어하고 나도 케어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고, avo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 생일 파티를 안 가고, 아니면 어디 나와 같이 놀자는 안 가고, 그런 방법을 하나 쓰는 거고, 마지막에 리브는 그런 상을 갔는데 만약에 누가 제공을 하면 그냥 말 안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경우예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인터벤션에서 이제 이 주요 가장 키핑 리얼의 가장 중요한 주제 취지가 뭐냐면 from kids, through kids, and to kids예요. 그래서 from kids란 말이 이 인터벤션 내용이 학생을 통해서 왔고, 저희가 연구자로서 학생들한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저희한테 저희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이게 워크아웃 했다고, 이게 그래도 먹혔어요. 친구랑 여전히 좋게 지내면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고, through kids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벤션을 저희가 다음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교육적 오락물을 만들어서 같이 인터벤션 진행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레슨 자체는 10 레슨이거든요. 한 수업을 45분씩 진행을 하고, 그 45분 진행 과정에서 5개의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비디오, 여기서는 이제 교육적 오락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짧은 한 5분에서 7분 가량의 교육적 오락물을 통해서도 보여주면서 토론을 하는데, 그 교육적 오락물을 학생들이 다 찍었어요. 요즘 이 연구가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됐는데 지금 UCC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이 인터벤션 그 비디오 같은 경우 상 받았어요. 저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다 비디오 슈팅하고 연기하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만 프로페셔널 에디팅을 통해서 했지, 기본적으로 스크립 쓰고 하는 걸 다 학생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통해서 한다는 게 컸고, 투 키즈는 당연히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이 내 또래니까, 기존에는 이제 어른들이 연기했죠. 학생인 척. 근데 이제 저희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 실제 연기자가 아닌 친구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교육적 오락물을 포함한 10가지의 레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스도 보여주지만, 이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미국에서 기존에 나온 인터벤션은 마약은 나빠 이러면서 막 브레인 막 튜머 보여주고 막 폐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무섭게, 그러면 아무도 막 안 쳐다보고 듣고 싶지 않고 이러는데, 이 인터벤션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 담배, 마약이 나쁘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인터벤션 하죠? 하는데, informed health decision,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연관이 되는 게, 학생들한테 살면서 굉장히 무수한 챌린지가 생길 수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술, 담배, 마약이 한 가지가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술, 담배, 마약은 나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그 말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까지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청개구리 심리로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의를 할 때도,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팩터가, 요인이 중요해서 결정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론 위주의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원래 주요 요지는 술, 담배, 마약 거절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트레이닝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교육적 오락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제가 키핑 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인터벤션을 통해서 제가 주요적으로 한 2-3개만 짧게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 베이스 인터벤션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딜리버리 되는지 인터벤션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인터벤션은 포스터가 막 온 동네 다 있어요. 한국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벤션 생각해 보세요. 캠페인 포스터를 있는데 안 쳐다봐 나는. 그럼 그거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많이 프로모션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인터벤션은 20-3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가서 선생님들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학교에 보통 헬스 선생님이나 아니면 잉글리시, 그러니까 그 언어 선생님이 이 수업을 대신 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애들이 수업 들으러 갔는데 이제 이 인터벤션을 듣게 되는 거죠. 10번의 레슨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이 인터벤션이 잘 되나? 선생님들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마음처럼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 두 번째 주축인 이제 인터벤션 연구에서는 딜리버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느낀 게 첫 번째 인터벤션이 획기적으로 상도 받으면서 오스카 상도 받으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미국 문화가 워낙 멀티컬처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에서 이게 한 가지 인터벤션이 통할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딜리버리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이번에는 잠재적 변이 이 네이터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로 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터벤션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했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때 연구했던 건데 연구 조교로서 비교를 한 700개를 코딩을 그럼 700시간 이상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다 보고 코드를 다 하는데 거의 500개 저 혼자 써요. 그래서 정말로 거의 4년 내내 나중에는 이거 뭐라 그러지? 한국 패러소셜 릴레이션십 어떤 선생님이랑 감정적으로 친밀감이 생기고 맨날 보니까 매주마다 이 선생님 오늘 이 농담 하시네? 이 선생님 오늘 학생이랑 반응 안 좋네? 이런 식으로 그런 비디오를 이제 700개 이상의 비디오 코딩했고 제 동료와 같이 그래서 코딩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행동 데이터를 같이 연결을 해서 그래서 보는 거였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딜리버리 방법이 다채롭게 나타난다. 그래서 5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선생님은 전체를 아우르는 선생님이 있었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 개개인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대화를 유도한 선생님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은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실 때 혼자 렉처만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어떤 선생님은 우리 같이 고민해볼까?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은 스킬 프랙티스 언니는 정말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셋을 중점으로 가르쳐서 연습 주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포커스를 주긴 하지만 약간 교육 방법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보통 뭐 영어, 수학, 과학이 아니고 이런 헬스 인터벤션을 전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학생들한테 그런 궁극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교육학적으로 조금 더 흥미로운 연구 방법론이었고 그래서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의 태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흥미도와 그다음에 얼마나 파지티브한지 그리고 이제 렉처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도 다 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리지널 버전은 애리조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애리조나라 하면 지역적인 특색으로는 멕시칸이 많아요. 그래서 멀티컬처럴 커뮤니티로 해서 보통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색 인종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에서 온 인종이 많고 그리고 애리조나 이 만든 컨텍스트는 도시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조금 도시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애리조나 피닉스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벤션 처음 만들고 나서 그때 저희 이제 교육적 오락물의 내용에서는 애들이 힙합퍼처럼 되게 힙하게 막 이렇게 옷 입고 길거리도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문화였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으로 한 펜스텍 같은 경우 오하이오 주나 미국의 좀 많은 주들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골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시골이에요. 5시간, 뭐 8시간씩 운전을 해서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산 속에 있고 그런 시골은 그러면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냈던 그 멀티컬처럴 버전이 과연 작동을 할 것인가 안 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펜스텍 리스트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컬처럴 어댑티드 버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처럴리 그라운디드 어프로치를 해서 그래 기존에 있었던 거 다 버리자.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청소년들이 도시에 사는 청소년과 다를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쪽은 거의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또 그쪽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리셋인 거야. 다 인터뷰 다시 몇 년 동안.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방법이 어때? 뭐 새로운 게 있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았어요 방법은. 근데 이제 그 술, 담배, 마약 하는 이유는 달라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하구나. 이거는 그러면 인종 문화를 뛰어넘은 이런 뭔가 청소년들이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그 culturally adapted 버전이 얼마나 인터벤션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테스트하는 연구였고 제가 통계학자로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선은 키핑 유 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난 어답티드 얼반 버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 저희가 인디애나에서 애리조나에서 만들어낸 버전이고 컨트롤 어답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이고 당연히 우리가 모든 실험을 하면 컨트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터벤션을 받지 않은 청소년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학교 단위로 저희가 리크루트를 하고 그 학교에 있는 당연히 학교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부모님과 다 허락을 받은 취지 하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도표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전체 다 하는데 4, 5년 제가 있는 동안은 저희가 다 이걸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러면 집단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 집단과 그 다음에 그 시골에 사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골 인터벤션이 시골이라고 하는 그렇죠. 루럴 인터벤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럼 시골에 사는 학생들 대상으로 도시에서 만들어낸 인터벤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하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에 따라서 이제 또 행동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까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연구 중에 멀티컬처럴 커뮤니티에서 이런 연구도 있었다. 라는 설명을 짧게 드리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앞에 제가 학생들 인터랙션을 보는 연구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터랙션을 할 때 말을 하고 이 사고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행동에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를 주는 것 전체를 빅피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팔로업 스터디로 했던 게 그 스토리 텔링과 소셜 페네스트레이션이라 해서 모든 인터벤션 연구에서는 사실 디자이너가 만든 인터벤션을 계획한 사람이 정확히 1부터 10까지 다 컨트롤하는 게 전통적으로는 좋은 인터벤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든 선생님 할아버지 모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준 커리큘럼대로 해야 돼. 딴 얘기로 세면 안 돼. 그리고 이거 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식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다 보니까 저희 알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현실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대화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보지만 특히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렉처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어디서 뉴스를 듣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어 하는 게 효과가 다르다고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 트레이닝 할 때 스토리가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건 많으면 좋습니다. 저희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경험이나 아니면 최근에 들은 얘기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트레이닝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컨트롤 안 되죠. 그 부분은. 안 되는 컨트롤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소셜 페네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존 연구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저희 지도 교수 저희 리서치팀에서 만든 띠어리가 내러티브 인게이지먼트 띠어리라고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가.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그럼 알 수는 없지만 이 연구 자체는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라는 거였고 여기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 데이터 돌리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한 5,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모든 모델을 가능한 모델 다 짜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러티브 퀄리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스토리텔링을 할 때 보통 소통학적 측면에서 내러티브 퀄리티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아시죠? 여기 다 공부하신 분들 우리가 팩트 기사 전달할 때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비기닝 뭐 이렇게 엔드까지 이거를 내러티브 퀄리티로 볼 때 그거를 충족한 경우에 그 대화가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 좋을 경우에는 학생들 태도가 좋아져요. 좀 맞겠죠? 재밌는 얘기 해주면 관심 가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높으면 여기서는 이제 놈이라고 해서 퍼스널 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술, 담배,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내 베스트 프렌즈가 술, 담배,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저희 추측, 그 다음에 피어 인정티브 놈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이 술, 담배, 마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술, 담배, 마약을 하는지 요 네 가지 놈을 다 봤는데 여기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퍼스널, 그 다음에 그 베스트 프렌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 놈이 다 통계학적 의미가 있었고 요 놈들이 다 결국 한국말로 제가 놈이라고 하는 규범들 너무 어감이 그런데 규범들이 어떻게 행동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코올, 그 다음에 시거렛, 담배, 그 다음 마리아나, 그 다음에 이제 추인 타바코 요 연구할 때만 해도 시골에서 특히 컨텍스트를 말씀드리면은 씹는 내 담배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나보다 다른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연구를 지금 한다면 이제 이 시그널까지 가겠죠. 전자담배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서브스턴스라서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 연구는 또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또 행동학적으로 변화를 하는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짧게 교육적 오락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교육적 오락물을 연구를 할 때 트레디셔널하게 이제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교육적 오락물을 봤을 때 그 교육적 오락물이 얼마나 재밌는지 인터레스트도 한 가지의 방법 리얼리즘 그 교육적 오락물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 삶과 비슷한지가 두 번째 그럼 세 번째가 그 교육적 오락물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들이 나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봤을 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적 오락물이 가진 건 인터레스트, 리얼리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다 높을수록 이제 행동학적으로 좋게 난다라는 게 일반 추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통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성인과 청소년이 과연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같을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서치 팀에서는 그러면 교육적 오락물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흥미 위주 아니면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제 이런 의나 가정 이런 걸 다 보고 궁극적으로는 성인 대상으로는 패러소셜 릴레이션십도 하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있는 환경과 내 그 자신도 있고 이 캐릭터와 하나가 되고 이런 것까지 가거든요. 보통 내러티브 인게이지먼트에서는 청소년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흥미와 그 다음에 리얼리즘과 아이덴티피케이션 영향을 어떻게 줄까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 연구에서 시골 출신 아이들한테 시골 버전의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교육적 오락물을 보여주고 그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메인 캐릭터 나랑 비슷한지 나랑 내가 생각하는 메인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술, 담배, 마약을 권유받았을 때 나는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에피커시가 높아지고 그 에피커시가 높을수록 최근 술, 담배, 마약이 행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한국도 요즘에는 그런 연구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It's all about efficacy예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정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술, 담배, 마약 거절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중점으로 봤고 그 연구 중에 케이스 스터디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테이블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피카시는 교육적 오락물을 연구라면 누구든지 하는 거고 거기서 교육적 오락물을 보고 나서 대화를 하면 저희 아까 내러티브 인게이지먼트 티어리에서 대화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화가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인터뷰션 그 비디오를 보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 저는 좀 그런 편이고 드라마 봐도 친구가 재밌다 그러면 더 신나고 난 재밌었는데 친구가 재미없다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교육적 오락물을 보고도 이 대화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대화를 부모님과 할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와 할 수도 있고 내 친구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퍼스널 컨텍스트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는데 제 연구에서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청소년이다 보니까 친구와 하는 얘기가 가장 효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 좀 복잡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친구와 하는 대화가 높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하는 대화가 술, 담배, 마약 행동학적으로 어떤 그 통계학적 유의미함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거 다음 단계가 있긴 한데 다른 교육적 오락물의 특징에 대해서 또 검증한 거랑 비슷한 연구라서 이건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 결과 도출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그 학생들한테
시골에 사는 학생들한테 그 애리조나 버전, 그러니까 도시 버전 보여주고 시골에 사는 학생들한테 시골 버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적 오락부를 이해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그 애리조나 버전, 도시 버전을 봤을 때는 흥미가 가장 높은 그 통계학적 유의만 나타냈고 그 학생들한테 앞에 제가 연구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시골 친구들한테 시골 버전을 보여줬을 때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교육적 오락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어떤 캠페인을 봤는데 대구 사투리 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대구 문화, 특히 그 메인 캐릭터가 나처럼 그냥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나는 이게 되게 흥미롭구나. 그러면 어떤 많은 걸 배우고 행동을 변화한다는 게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데 다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문화 쪽으로 제가 말도 안 되는 이그잼플이긴 한데 나랑 너무 다른 그런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비디오 보여주면 재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캐릭터보다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재미가 오히려 행동학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인터벤션에서는 이 모든 세 개가 다 궁합이 맞아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연구는 반대로 갔죠. 세 개가 안 맞아도 된다. 청소년들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약간 제가 교수님 연구를 많이 몰라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로컬리제이션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 주제에 맞는 주제를 다르게 퍼수에이션 스트레이트도 다르게 쓸 수 있다. 같은 사람한테 같은 컨텍스트를 줄 수도 있고 같은 사람한테 다른 컨텍스트를 가져와서도 여전히 이런 헬스 인포메이션 같은 게 인터벤션이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희 연구의 짧은 결과 도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 5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버전이 미국 내에서 키핑 리얼 인터벤션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또 운이 좋게도 그 다른 컨텍스트 연구에 같이 초청을 받아서 애리조나에 근무하던 시절에 그러면 우리 키핑 리얼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 저 한국에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관련자들과 미니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현실인데 할 시간이 없대요. 국영수 공부한다고. 너무 청소년 대상으로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연구 비용도 있을 것 같고 전문가분께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거는 그 센트럴 아메리카에 니카라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주축으로 저는 같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키핑 리얼 버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거기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정세가 너무 좀 이렇게 급변하고 좀 어려워서 이 인터벤션은 스페니시 버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면서 미국 저희가 인터벤션 포커스는 술, 담배, 마약 예방이었거든요. 근데 니카라구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폭력 문제가 많았어요. 뭐 총기 사고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폭력 문제도 많아서 이 인터벤션을 만들 때는 키핑 리얼의 중요점도 가져오고 미국에서 꼴드 아이디라고 하는 인터벤션 여기서는 이제 보통 그런 행동 그 폭력 행동 인터벤션 크게 보면은 릴레이션십 강조를 하는 인터벤션이긴 한데 결국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니까 요점인 인터벤션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마약 요청을 그러니까 권유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적인 그런 거를 보여준 걸 같이 합해서 인터벤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니카라구아랑 다른 컬처럴 컨텍스트에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만들어낸 티어리가 소셜 인터페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를 키우고 뭐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경험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저희 부모님 농담을 하세요. 너 혼자 나서 큰 줄 알지? 부모님과 뭐 선생님과 모든 사람의 케어와 관심을 받으면서 크잖아요. 인터벤션도 마찬가지예요. 뭐 훌륭한 연구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 열광을 해주실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사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학생들 술, 담배, 마약 예방 아니면 행동학적인 그런 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 직접 학교에 와서 같이 하진 않지만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문제잖아. 집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 집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그럼 부모님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친구들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기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나왔죠. 선생님, 부모님, 친구
요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청소년일 때. 그래서 요 각각의 주체들과 이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술, 담배, 마약 나빠요 하고 애를 집에 보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맨날 담배 피시고 술 마시시고 뭐 이러면은 이게 시스템이 붕괴가 되죠. 붕괴될 수밖에 없죠. 반대예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이거 절대 안 돼 하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뭐 담배 피는 거 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또 이게 시스템이 또 크러쉬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용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술, 담배, 마약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연구한 거는 부모, 그 다음 친구, 선생님과 어떻게 또 대화를 하느냐를 보는 연구에서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 다 따로 봤고요. 부모님도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도 베스트 프렌드, 그다음 선생님 이렇게까지 봤고,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약간 비교체험 극과 극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은 이거고, 이따가 3분 뒤에 김유정 교수님 보여줄 애니메이션은 놀라운 신세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테크놀로지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시스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파인딩이 이제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서 이제 시스템이 같이 융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 사이와 멀리 떨어져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부모와 선생님 사이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요게 좀 요 논문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 간의 차이도 있지만 그 문화 내에서 우리가 포커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본 연구는 여기서 이제 다른 문화긴 하지만 그 다른 문화 안에서 인간관계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문화도 이해할 수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교장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시간 보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서 봤을 때 앞에 제가 교육적 오락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컨텍스트도 다르고 비디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증을 했을 때 요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요 컨텍스트에서는 그 교육적 오락물이 얼마나 내가 사는 환경과 비슷한가가 내 그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이제 나의 마리아나 의주가 떨어진다 라는 게 흥미로운 발견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내가 내 친구랑 얼마나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사용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참고로 니카라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담배 마리아나 문제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상식으로는 술, 담배, 술이 조금 더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이런 컬처에서는 담배와 마리아나 사용이 많고 지금도 아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을 기점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저의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시거나 제 연구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 학교 이메일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발성이 저희 웅변조라 사실은 필요 없지만, 앞에서 이제 박한희 교수님께서 인사시켜줬던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동아시아 문화권을 연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문화를 논하자고 하니 사실 부담도 너무 돼서 지금 아마 박한희 교수님이랑 우리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몇 번의 버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영주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얘기해 주셔갖고 저는 쉬어가는 코너로 이제 브레이크 기간에 선생님이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너무 진지하지 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쉐어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제 연구 분야 중에서 오늘 그 발표나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 것 끝에 관계 있는 걸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더 할게요. 저는 뉴욕에서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사실 요 전에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왔고요. 강원도 들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춘천 강원도 토박이고요. 강원도에서 전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 PD를 저희 스토리가 있죠. 다큐멘터리 PD를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신문 방송 언론 홍보 쪽으로 공부를 하고 펜스테이트에서 졸업해서 우리 신영주 교수님 같이 공부를 했고요. 2010년도에 그 뉴욕 맨하탄에서 한 11년간 연구하다가 가르치다가 지금 현재 텍사스 주립대학에 있고요. 3년 일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텍사스 100도가 넘고 이제 셀시어스로 한 40도 좀 넘는 그런 데 있다가 이제 올해 가을부터 이제 날씨 좋은 하와이로 옮깁니다. 그럼 제 이제 이메일 주소 기억했다가 나중에 하와이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요즘 하와이 언어를 좀 배우고 있어요. 잠시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저널리즘에 있고요. 그리고 TV 뉴스 프로덕션을 가르쳐요. 아까 전에 방송을 연구했다는데 방송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작을 하기도 하고 편집을 하기도 하고 특히 저널리즘 쪽에서 이제 언론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연구하는 분야는 저는 뉴 미디어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헬스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저는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뉴 미디어 쪽으로 이제 사실 더 들어가면 비디오 게임 그리고 신영주 선생님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캐릭터 아이덴티피케이션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그쪽이고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나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게. 우리 신영주 교수님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로만 강의를 해가지고 한국 강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약간 얘기하면 이제 빙구 그러니까 사실 살짝 한국어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아바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뭐 어린 친구들이 많이 비디오 게임 들어가면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자아 그리고 온라인 자아 그리고 정말 보여지는 자아 아까 전에 릴레이션 자아, 인액티브 자아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자아에 대해서 그런 게 어떻게 건강에 대한 메시지 수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요즘은 또 핫한 AI로 만들어진 광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재밌는 광고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KBS에서 이런 건 아니고요. KBS 외주 제작사 에서 다큐멘터리 PD를 좀 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TV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부캐가 유튜버예요. 우리 박하늘 교수님께서도 유튜버인 거 아시죠? 다 구독하셨죠? 제 것도 구독 바란다는 마음에 사실 구독자님 좀 모셔보려고 제가 여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제가 광고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별명이 광김입니다. 광고 김 교수.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한 이제 6,000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구독자를 모으는 게. 그래서 좋은 스토리로 제가 이 영상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관련된 건데 한 1.3 밀리언 뷰가 있어요. 원래 그게 돈도 벌었었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 같은 것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런 스토리를 좀 광고로 풀어서 지금 구독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죠. 구독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캐스터기도 해요. 바쁘죠. 연구는 안 해요. 사실은 연구하기 시간이 없고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는데 미국 생활 교수로서의 이제 한국 교수님들이시지만 선생님들 여기 연구하시지만 미국에서 저희 그 외국인들 아메리칸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고난, 고충 이런 것들을 제가 팟캐스트로 나누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자, 오늘 주제는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물론 저기 지금 플랜카드가 떨어졌긴 했지만 글로벌라이즈 시대에서 이 컬처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뭘까 하니까 우리 박하늘 교수님께서 나는 글로벌 대학 교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뭔가요? 이제 잠깐 데피니션을 좀 글로벌 대학의 교수신데 네, 좀 듣고 싶어요. 30초. 예, 글로벌리제이션하고 로컬리제이션 컴비네이션. 예, 글로벌.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한국어를 찾아보니까 세방화더라고요. 사실 그 세계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지방.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어제도 강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방이란 표현은 중앙 지방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약간 하이어러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화, 그래서 세역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행동은 로컬하게 해라. 이런 주제로 그 맞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책을 나는 글로벌 대학의 교수다. 이 책을 읽어야지 이제 세역화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오늘 그런 홍보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스타벅스 한국서만 마실 수 있는 이 메뉴 뭐길래 난리. 그럼 이제 스타벅스도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뭐 일본 가서도 먹을 수 있고 한국 가서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한국 스타벅스가 너무 좋아요. 가면 단호박 샐러드 왜 이렇게 맛있어. 미국에서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 아메리카노는 같지만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지만 각각의 세분화된 메뉴들은 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애플, 아이폰은 한국의 아이폰이랑 미국의 아이폰 다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특히 음식이 센서타이제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많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푸드 브랜드들이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맥도날드죠. 나는 동성녹동 버거를 꼭 먹고 싶어요. 불고기 버거. 사실 미국에서 이런 거 먹고 싶거든요. 제가 이그젬플 하나를 좀 설명할게요.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아카데믹한 거 말고 좀 쉬어가는 코너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마단 아시죠? 제가 뭐 이슬람 사람은 아니지만 라마단은 이슬람이 절기고 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슬람 절기인데 그동안에 금식을 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하는데 사실 24시간을 금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몰이 되고 난 다음엔 가족하고 친지가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걸 이프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라마단에 이프타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근데 이 이프타 때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프타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라마단 기간에 여행을 이쪽으로 하면은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해요. 가서 먹는 거 조심해서 먹어라. 너무 그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럼 음식 브랜드면 그럼 음식 브랜드는 도대체 그럼 광고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나는 음식을 파는 사람인데 음식 광고를 못하게 되고 음식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문화를 존중해야 되니까. 특히 맥도날드는. 그럴 때 발상의 전환. 맥도날드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가면 여기 앞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이렇게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 광고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몰대를 계산해서 1시간 정도 드라이브 스루를 지나가는 차, 아까 뭐 여기는 음식을 주문하진 않겠죠? 근데 이때 그 모래시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쭉 계속 모래시계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비디오를 틀어볼게요.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모래시계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쫙 되거든요. 그럼 이게 모래시계가 떨어지면서 뭘 만들어주냐면 햄버거를 만들어줘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이게 모래시계가 떨어지면서 프렌치 프라이, 이런 모래시계가 떨어지면서 썬데이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맥도날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딱 완성이 될 때 이프타,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의 내용은 광고 김교수의 쫙 설명을 내겠습니다. 멋진 목소리와 함께. 자, 그래서 문화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뭐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뭐 전문가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는데 문화라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 지역 문화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문화라는 거는 이 세대 간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신영준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동서양의 문화를 좀 얘기하겠어요. 근데 사실 동서양의 문화가 요즘 미디어 소비 때문에 많이 격차가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지금 있은 지 21년? 21년쯤 됐는데 한국에 그때 가끔 오면 너무 달라. 근데 요즘 오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카페 문화가 굉장히 낯설어서 카페에서 공부하면 다 쳐다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카페를 공부하는 곳이야. 그리고 사실 같이 소셜 게더링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 요즘 MZ세대는 제가 이 컬처를 좀 몇 번 강의를 해봤는데 MZ세대 문화는 서구 문화랑 되게 가까워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콜렉티비스틱한 컬처라고 하거든요. 집단주의적. 근데 그 반대가 인디비주얼리스틱이에요. 그래서 서양을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스틱 컬처라는데 학생한테 물어봐요. 한국은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 집단주의적인 것 같아? 모든 MZ세대들이 개인주의적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컬처도 많이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컬처를 좀 다르게 볼 때 제가 조금 이거는 제 게 아니고요. EBS에서 예전에 발상의 전환, 동서양의 차이 해서 실험을 몇 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자, 이 사진이 있죠? 이 사진에 제가 질문할게요. Does this man, 이 남자예요. 중간에 있는 Does this man look happy? 그럼 어때요? 행복해 보이나요? Yes, 그죠? Yes, he does. 그러니까 왜냐면 웃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 같아요? Does this man look happy? 두 번째 사진 어때요? 해피해 보여요? 이거 서구적이잖아. 사실은 이거를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어요. 동양과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이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Does this man look happy? 모든 사람의 대답은 동서양 상관없이 Yes, he does look happy. 왜냐하면 웃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사진이 문제예요. 이 사진을 가지고 서양에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Yes, he looks happy. 자기는 I don't understand the differences. 나는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왜 질문을 해? 왜? 질문은 뭐예요? Does this man look happy? 가운데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고 물은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도 스마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스마일 하니까.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동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No, he doesn't look happy. 왜? 이 사람은 웃고 있지만 배경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울상이잖아요. 이거를 동서양을 설명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보여주면 나중에 그 영상 지금 플레이 될 수 있는 거랑 같이 보여주면 이게 아마 EBS의 동과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가서 보여주니까 정말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동양은 전부 다 He does not look happy.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아까 전에 신혜중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맥을 보게 돼요. 자동적으로. 부모가 아프면 그리고 누가 좀 힘들면 내 친구가 어려우면 나는 그 마음이 웃고 있더라도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런데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질문은 이 남자가 해피하냐고 물었으니까 이 컨텍스트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자, 다른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할 거예요.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 두 개의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이 중에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어떤 것과 어떤 걸 하나로 묶고 싶으세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아무 분이나. Monkey, panda, banana. Monkey and banana? Monkey and panda? Anybody else? 다른 사람 없어요? 원숭이랑 바나나. 그럼 지금 물어볼게요. 그럼 원숭이랑 바나나다. 원숭이랑 바나나. 오케이. 그러면은 원숭이랑 판다. 오케이. 굿. 혹시 판다랑 없어요? 자, 혹시 왜 판다랑 멍키랑 묶었어요? 동물이니까. 그러면 판다랑 바나나는 아니지. 판다가 좋아할 수 있지. 우리 뭐죠? 귀여우네? 푸바오 바나나 안 좋아하나? 바나나랑 저기 멍키랑은 왜 묶었어요? 원숭이가 주로 바나나를 먹고 있는 동물들 많이. 자, 이게 동양과 서양의 실험을 또 했어요.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개사 해보겠죠. 어때요? 판다랑 멍키를 묶은 건
서양은 너무 자연스럽게 두 개는 동물이니까 같은 종류니까 카테고리를 묶죠. 그런데 동양의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monkey and banana. 왜냐하면 멍키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relationship으로 보죠. 이게 문화적 차이더라고요. 컨텍스트를 보고 전체를 보게 되는데 서양은 objective하게 한 단계. 왜냐면 얘는 당연히 동물이니까. 다른 실험도 많이 했어요. 이제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이렇게 문화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연구를 보면 진짜 다양한 카테고리로 엄마, 그러니까 여자,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아이 이렇게 관계로 한번 묶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서양은 엄마, 아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런데 동양은 대부분 엄마와 아이. 왜냐하면 relationship으로 feeding하니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이제 링크를 보면 이렇게 동물과 사람하고 동물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서양과 동양이 다르더라고요. 또 자, 어떤 사진이 아메리칸 미국인에 의해서 찍혀졌을까요? A하고 B. 비슷할 수 있겠다, 그쵸? 미국인. A. 여러분 미국인들이 A로 찍었죠.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리처드 니스벳 선생님이 이제 경험한, 학생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도 쓰기도 했어요. 저도 타임스퀘어 뉴욕에 살았잖아요. 그 빨간 계단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앞에 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지나가는 미국인한테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랬어요. 나를 찍어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너무 자신감 있게 딱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완전 내 얼굴도 굉장히 필터도 안 돼 있어. 조금 나오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중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찍어줬는데 나는 조금만 나고 빨간 계단 크게. 이거는 동양인들, 이것도 사실 조금 크지만 미국인들은 나를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자연적으로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나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내가 빨간 계단 앞에서 왜 서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찍어달라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되고 있겠지, 그렇죠? 나는 빨간 계단을 찍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릴레이션십을 이해하는 거는 동양의 문화다. 이거는 MZ 세대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컬처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여기 지금 뭐 빨리 가겠지만, 자, 이 타겟이 있어요. 그림이 A예요, B. 내가 이거를 자, 이 타겟은 어떤 그룹에 속하겠니?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한다고 하겠어요? 자신 있게 답은 없어요. A. A. 오케이. B는 없을까요? B. 넌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네. 보통 홀리스틱하네. A가 애널리티컬. 왜냐하면 A는, 제가 반대로 한 것 같은데. 반대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홀리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양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잎이 동그랗고, 전체적으로 A랑 같은 거죠. 근데 B는 딱 스템, 요 줄기를 보는 거죠. 줄기가 4개 전부 다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거는 연구에서 주로 써요. 이 사람이 동양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서양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를 매저할 때 이걸 가지고 A에 속하냐, B에 속하냐를 많이 매저하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지금 거꾸로 썼는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경우 스페시픽하게 얘는 좀 다르지만 이 4개가 똑같지 않냐? 라고 해서 보통 서양 사람들은 B를 선택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봐서 A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썼지만 홀리스틱하고, 자,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좀 컨텍스트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루전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약간 혼란을 주는 사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연구된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재밌으면 연구 해볼까 해요. 자, 요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보이세요? 사람 얼굴이 보이면 약간 동양적인 것 같아. 왜냐면 전체를 보니까, 그죠? 서양은 어때요? 나무도 보이고, 새도 보이죠. 그쵸? 왜냐면 딱 봤을 때, 뭐 자세히 보면 다 보이겠지. 근데 멀리서 딱 보자마자 바로, 여자가 보여? 그럼 전체를 보는 것 같고, 약간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나는 새, 나무가 보여? 하면 좀 에너베리걸. 다 그냥 그 objective,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 편이죠.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재밌자고 한번 놓은 거예요. 뭐가 보여요?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여자, 깃털 달린 또 다른 그림 또 보이는 거 없어요? 할머니, 또 어디서 할머니가 보여요? 약간 예수님 사진인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 할머니가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거 코, 이런 그림 되게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저도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면 동양 사람들이 빠르게 볼 것 같고, 약간 업젝티브하고 되게 딱 이렇게 물건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건 사람, 여자 얼굴, 여자 머리, 여자 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자, 이건 뭐가 보여요? 그쵸. 그럼 약간 사람적이다. 그쵸? 기타 치는 두 사람이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논문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업젝티브하고, 뭐, 애너메리컬하고, 홀리스틱하다 이런 거 볼 때, 약간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동양인일 거고, 좀 업젝티브하게, 애너메리컬하게 보면 서양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사실 홀리스틱 vs 애너메리컬은 연구가 많이 있어요.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왜 전체 풀샷으로, 그러니까 풀샷이 아니고 나만 집중해서 보는, 이거 왜 거꾸로 썼지? 여러분들 졸릴까봐 제가 거꾸로 썼나봐요. 미국인들은 좀 애널리티컬 하죠. 이게 되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objective, 그러니까 딱 그 한 가지 아이템들을 잘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 제페니스는, 그리고 에이션들은, 이스트 에이션들은 홀리스틱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그래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 연구가 있거든요.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좀 이따 책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했던 것들 비교해보면 일본인들은 백그라운드랑 컨텍스트를 조금 더 이해했는데 기억했는데 비해서 미국인들은 여기 이렇게 그 생선 물고기 오늘 생선 먹어가지고 물고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고기가 지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으로 몇 번 했죠. 자, 이런 연구들을 주로 했던 분이 이제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교수님이시고 최인철 교수님 서울대에 계신 심리학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같이 하셨었거든요. 많이. 이분이 쓰셨던 책이 생각의 지도. 이 책에 보면 되게 다양하게 동서양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연구들을 집약해서 모아놨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동양은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컨텍스트, 문맥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부분보다는 전체의 주의를 기울이고 서양은 분석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 자체의 주의를 돌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건데 그냥 한번 준비해봤고요.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 그 홉스테드라고 이 컬처 연구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사회를 분석하면서 이제 6가지 디멘션으로 컬처를 다르게 나타냈어요. 동과 서가 특히 다르다. 첫 번째가 파워 디스턴스예요. 파워 디스턴스는 아까 저기 데피니션을 보면 단체에 속한 힘이 없는 사람, 뭐 한국말로 하면 비정규직 같은 사람이 나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공평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인데 숫자가 작으면 공평한 사회, 크면 계층 간 차이가 크고 불공평한 사회.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은? 파워 디스턴스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요? 그럼 높다면 계층 간 차이가 크고 불공평한 사회라고 느낀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파워 디스턴스가 한국의 경우 좀 진한 색깔, 한국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아직은 그 계급 간 그리고 젠더 간 성별 차이가 되게 높다. 그리고 미국은 조금 그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비주얼리즘. 이건 물어봤을 때 MZ세대들이 조금 다르게 대답했죠. 내가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 집단주의적인 것 같아. 그랬더니 MZ세대 대부분이 개인주의요. 근데 사실은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를 말할 때 사회를 얼마나 인식하느냐, 의식하느냐 이걸로 많이 매절하거든요. 내가 옷을 레깅스를 쫙 붙는 걸 입고 지나가. 미국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내가 오늘 뭐 입을지, 나는 오늘 특강을 하는 사람이니까 뭘 입어야지, 교수님은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처럼 남을 의식하는 걸 사실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그래도 남을 계속 의식하면 집단주의.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 인디비주얼리즘.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콜렉티비스틱 사회죠. 점수가 엄청 높아요. 미국에 비해서.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미국에 있을 때는 뭘 입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 한국에 온 지 2주 됐는데 카페에서 막 이상한 옷 입고 가면 대박. 그거 봤어? 야 찍어 인스타에 올려야지. 저도 콜렉티비스틱 문화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스큘리니티는 조금 웃긴데 남성성, 그러니까 사회가 성취, 영웅, 자기 주장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그리고 성공에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인지.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매스큘린할 것 같잖아요. 경쟁적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이 그게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동양 사회를 좀 더 한국이랑 미국만 비교했을 때 좀 더 페미닌한 사회라고. 그래서 널처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좋아, 겸손,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삶의 질을 선호하는가. 근데 사실 요거는 살짝 이제 소셜 디자이너빌리티 바이어스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야 우리 사회는 되게 겸손해 이렇게 해갖고 대답한 건가 아닌가 제가 좀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uncertainty avoidance인데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정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대화법이에요. 내가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삥 돌려 말하는가 그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삥 돌려서 말하는 편이죠. 내가 사실 지금 그냥 내가 사람이 왔으면 내가 지금 배가 봐달라는 얘기구나 이런 게 인플리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함축적으로 내가 거시기하면 알잖아. 대충 알아야 되죠. 그게 인플리시 커뮤니케이션인데 미국은 explicit communication 직설적으로 말하죠. 너 나가 아니면 너 수업 깜짝이야. 다시 들어. 약간 불확실성. 우리나라는 explicit communication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죠. 롱텀 오리엔테이션은 미래의 성공에 초점을 두는가. 우리나라는 미래의 성공에 초점을 두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설베이 결과.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살아야지. 조금만 그놈의 허리띠는 언제까지 졸라야 되는 거야. 허리띠 쫙 졸려가지고 살자.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런데 미국의 문화는 내가 지금 중요하고 내 삶이 지금 중요하니까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사회가 이제 롱텀 오리엔테이션에서 미국은 좀 낫죠. 그리고 마지막은 충동과 욕망의 시력. 욕망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똑같아요. 롱텀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내가 지금 쾌락 너무 즐기고 싶어도 좀 참자. 근데 사실 요즘 MZ는 좀 달라요. MZ 세대는 내가 뭐 빚을 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돌아다닐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돌아다녀야지. 많이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크로스 문화가 사실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즘 MZ세대들은 다 서구적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아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이 문화의 차이가 꽤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미디어를 보기 때문에 내 경험치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는 릴레이션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내가 우리나라 문화가 사람들을 눈치를 많이 보고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보다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심이면 나의 행동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MZ세대고 나의 의견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는지는 아직도 이제 사회에 뭐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광고에서 저는 광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제 유튜브 제목은 광고 김기우스거든요. 그래서 광고로 좀 보면 광고에서 이런 크로스 컬처 스터디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요즘 챗 GPT 다 같이 보고 유튜브 다 같이 보는데 뭐 문화 차이가 그렇게 크겠어? 근데 사실 이 교실 안에도 같은 문화 동양인이지만 약간 서구적인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이 더 있고 사실 그 안에서도 정도 차이는 달라요. 내가 어떤 문화를 많이 소비했는가 내가 우리 집 문화는 어떤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 연구하지만
인디비주얼 그 디퍼런스도 많이 매저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좀 더 추구하는가, 나의 성향은 어떤가.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잡지 광고는 개인 혜택, 그리고 선호도, 그리고 개인적 성공, 독립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 광고들이 많았고요. 대신 동양의 광고는 감성, 그리고 가족 관계, 그 다음에 가족 조화, 집단의 혜택, 우리 가족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연구들이 많았어요. 뭐 더 많은 크로스컬처 연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 연구를 되게 많은, 이제 저는 비디오 게임도 많이 하고, 요즘 하는 연구는 가상현실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가상현실에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 디벨롭하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저는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제 아바타거든요. 섹시하죠? 이런 섹시한 아바타가, 내가 아바타를 섹시하게 만들면, 섹시한 아바타가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며, 내 자아를 어떻게 반영하며, 그리고 이 만들어진 아바타를 보고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가상현실에서 어떤 미디어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소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내 피지컬 헬스, 내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과 아바타에서 제가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바타는 혹시 비디오 게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요렇게 섹시하고 되게 리얼리스틱한 아바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닌텐도 위 뭐 요런 캐릭터들 있죠. 요런 캐릭터들도 사실은 아바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으로 카톡하죠. 카톡에 보면 내가 프로필 사진 맨날 바꾸잖아요. 맨날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10년째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바꾸는 저는 카톡이 저의 소셜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에게 나를 어떻게,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도 보여주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래서 주로 고양이 사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도 자기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래서 아바타의 데피니션을 하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나 비디오 게임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가상 캐릭터, 이걸 아바타라고 불러요. 근데 비디오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이 직접 막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학문적으로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거는 유저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바타는 본인이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게임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 이게 아바타거든요. 제 연구를 그래서 잠깐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미스코리아, 그때 미스코리아 후보들 얼굴이, 미스코리아 후보들. 그래서 사실 뉴스에 났었어요. 우리나라는 성형의 공화국인가? 우리나라는 성형, 이제는 시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몇 개 했어요. 오늘 레이저도 지지고, 나도 눈도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미용을 위해서거나 건강을 위해서거나 성형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성형이 조금씩 하는 건 괜찮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다큐멘터리인가 무슨 예능에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줬잖아요. 거기도 스토리를 입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바뀌시기도 하시고, 또 이러시는 분이 이렇게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성형 아이디 병원 여기 이렇게 홍보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끔 보면 아니 두 사람이 같은 얼굴인가? 그쵸? 그래서 외국 분들이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오른 얼굴을 뜯어보지.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보면 여러분들 어린 분들도 있고 나이가 제 세대인 분도 있지만 미녀는 괴로워라고, 그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완전 얼굴이 뜯어고쳐서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못 알아봐. 그런 이제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서 후천적 쌍둥이 국가라고 많이 얘기해요. 의느님. 그래서 아까 전에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양은 콜렉티비스틱한 컬처, 그리고 홀리스틱한 컬처라고 말해요. 그래서 집단주의적이고 전체를 보고 그룹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릴레이션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웨스턴은, 서구는 인디비주얼리스틱,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사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object focused and analytical한 society예요. 그래서 이거에 베이스를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안젤리나 졸리 완전 섹시하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난 정말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면 우리나라는 안젤리나 졸리를 나의 이상형으로 꼽아요. 그리고 나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홀리스틱하게 전체를 봐요. 그런데 서양은, 이건 제 가설이에요. 딱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인디비주얼리스틱. 근데 웨스턴은 내가 안젤리나 졸리를 내 이상형으로 꼽지만 나는 그 중에서 눈을 너무 마음에 들어. 입술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에다가 안젤리나 졸리의 눈 같은 큰 눈, 내 입술에다가, 내 얼굴에다가 안젤리나 졸리의 그런 입술, 통통한 입술을 여기 딱 해서 나 좀 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동양은 이 여자를 하나로 받아들이는 반은 홀리스틱하게, 서양은 이렇게 objective하게, 애널리티컬하게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연구들도 사실은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 공간에다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아바타로. 그래서 이런 유저가 있어요. 그러면 웨스터너의 아이디얼 아바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아이디얼 아바타는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 약간 전혀 다른. 지금 죄송해요.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통통한 배가 쏙 들어가고 작은 키가 크게 되고 얼굴도 엄청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얼굴은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improved 버전이 되는 거죠.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얼굴, 잘생긴 얼굴, 난 키도 커지고 싶고 이런 얼굴이 expected 웨스터너의 아이디얼 아바타가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럼 동양은 어떨까? 동양은 완전 깐 남자야. 나 아까 전에 섹시한 아바타 봤죠? 누가 똑같다 그래? 그게 약간 이스터너의 아이디얼 아바타. 그래서 이 연구를 사실은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의 아이디얼한 아바타로 꾸며봐라. 아니면 너랑 비슷한 아바타를 꾸며봐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크로스 컬처 연구만 한국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가상 공간에 아바타를 한번 그냥 아무런 디스크립션 주지 않고 네가 원하는 아이디어란 이미지를 그려봐, 만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디스크립션으로. 여러 가지 리서치 퀘스천이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한국에서도 세컨 라이프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제페토? 돼요. 세컨 라이프가 돼요? 네. 제가 망했다 소리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세컨 라이프를 제가 2010년도에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2010년도에 박사 논문을 할 때 세컨 라이프를 했고요. 그때 한국인 디자이너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세컨 라이프 안에다 CDC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건강보건국 그걸 2층짜리로 만들어갖고 이것도 렌트한 거예요. 매달 돈도 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세컨 라이프 안에 그 비디오도 만들어갖고 비디오도 클릭할 수 있게 해놨고 이게 2010년도 14년 전 연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해놓고 아바타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미지가 나오면서 바뀌면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CDC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CDC 가기 전에 먼저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즈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 한국 연구에서는 그냥 아바타를 아이디어란 이미지로 너의 아이디어란 이미지로 한번 바꿔봐. 이렇게 바꾼 이런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 CDC로 가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아바타 에이전트가 앉아있어요. 사실은 아바타예요. 왜냐면 제가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에이전트인 것처럼 어서와 이러면서 똑같은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to-1 실험이어가지고 39명 매진했고요. 미국은 21명 그리고 한국은 18명.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매저한 거는요. perceived similarity to oneself.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자기랑 얼마나 닮은 것 같아 한 걸로 매저해봤어요. 그래서 아이템들은 내 아바타는 나랑 되게 비슷해. 내 아바타는 나랑 굉장히 피지컬하게 많은 것들을 비슷하게 갖고 있어 하는 질문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perceived risk to physical body. 한국말로 하니까 내 육체적 몸에 대한 위기감 뭐 이런 거. 왜냐면 내 몸은 운동 많이 해야 되겠어. 나 이러다가 병 걸리겠어. 나 완전 뚱뚱해져가지고 이제 좀 당뇨가 오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내 피지컬 바디에 대한 위기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바디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아직은. 뭐 이런 거라든가, 나 요즘 앞으로 좀 얼굴이 안 이뻐질 것 같아. 나 못생겨질 것 같아. 그런 위기감이 있어. 나 지금으로 하면 5. 1, 2, 5에 5죠. 살이 너무 쪄서. 그리고 헬스 비헤이비어 인텐션. 내가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 단순히 묻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아까 전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소셜 디자이너빌리티 바이어스가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사회적 이상형 바이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운동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동하는지를 물어보는구나 해서 나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대답을 주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에서도 지금 밝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비헤이비어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간에서 쿠폰을 집어가는 연구도 했어요. 왜냐면은 건강한 쿠폰들 주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쿠폰들,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쿠폰 이런 거 주면서 너무 고마워, 우리 수업에 참여해줘서 고마워, 내가 되게 좋은 거 있는데 2개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쿠폰이야, 샘플이야, 그래서 집어가는 거. 이게 unintentional behavior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질문만 했어요. 네가 만약에 시간과 돈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걸로. 근데 저희 연구 중에서 이렇게 돈 1,000원을 주면서 얼마까지 이 제품을 쓸 거야 하는 매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매저들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랑 얼마나 닮은가 제가 궁금했잖아요. 아까 홀리스틱하게 전체 안젤리나 졸리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눈하고 입만 가져갈 건지 한번 아바타를 한번 크리에이트하고 난 다음에 너랑 얼마나 닮은 것 같아? 그랬더니 미국은 대부분 나의 얼굴하고 되게 닮았어 라고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 한국은 되게 낮아.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나의 아바타. 그래서 perceptive similarity oneself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고 그리고 자기의 위기감에 한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나랑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헬스 비헤이비어도 타임하고 무기를 봤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미국은 나는 되게 열심히 할 거 왜냐하면 내 improved version of self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난데 좀 잘생기고 난데 조금 예쁜 내가 아바타가 있으니까 내 모티베이션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하고 살 빼려고 할 때 여기서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사진으로 걸어놓고 운동하지 마라. 피부에서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첩 앨범을 뒤져보는 거지. 좀 예쁜 나, 조금 살 빠졌던 나 그걸 앞에다 쫙 붙여놓고 안 되면 필터를 해요. 필터를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름도 쫙 떼우고 예쁘게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내가 모티베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셀프 모델링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제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셀프 모델링이 좀 더 효과적이었고 우리나라는 약간 아더 모델링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 연구를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셀프 모델링을 할 때 improved version of self를 했을 때 좀 더 피지컬 헬스를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도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페이지는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 제가 좀 달려가지고 숨이 차는데 자 문화란 제가 이 구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문화란 미국에 보면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기약이 이렇게 조그맣게 비타민 알약처럼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카셀초라고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가 걸리면 물 속에다 그 감기약을 넣거든요. 그리고 훅 한 잔 마셔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문화는 이 유리병, 유리잔 안에 알카셀초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you don't see it, 잘 보이지는 않지만 but somehow it does something. 그래서 그게 내가 감기약을 하나 먹으면 하얗게 보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문화가 녹아있어서 그게 내 행동과 내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주름을 조금 잡지 못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문화는 어쨌든 정말 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얘기했고 저도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비디오 게임도 얘기하지만 비디오 게임 사실 다 젊은 애들 다 하잖아요. 마인크래프트. 근데 동서양의 문화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게 행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헬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동서양 그 문화 간의 이런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간의 이런 문화 연구를 좀 앞으로 좀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